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가장 먼저 달러 인덱스 지수 확인을 해보시면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만 1000달러였었다가 갑자기 5만 7000달러까지 가격을 훅 내리면서 롱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여진 가운데 다시 바로 반등해가지고 6만 1789달러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4263달러. 시바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었는지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는 듯한 하락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자, 그 다음으로는 오늘 시바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도지코인 개들이 달리고 있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암호화폐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나름 힘을 한번 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과연 주말 장세는 어떨 것인가? 알트코인들의 신나는 파티가 열릴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답글들을 제가 보면은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항상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의견도 듣는데, 어제 그 인도 소년의 찌라시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분석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저런 정보들을 듣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그냥 살짝 공유를 해본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도 그렇고 다른 특정 코인들도 그렇고 뭐 말 한마디에 그냥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큼 그분들이 돈을 지금 많이 넣으신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염려가 됩니다. 이 과도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죠. 불장이니까 대박 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디 저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과도하게 투자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전부 다 몰빵 쳐가지고 목숨 걸고 투자하면은 여러분들도 얼마 못 갑니다. 건강에도 안 좋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디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바이 금융당국에서 캐나다 쪽에서 출시한 비트코인 펀드 규제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해당 펀드를 통해서 중동에서만 최대 2억 달러 정도가 투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판이 커져가고 있는 비트코인, 전 세계인들이 비트코인에 달려들고 있는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들께서는 목격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가 어제 국가 차원에서 42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추매했다라고 하죠. 자, 비트코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큰 수익을 거둬가고 있는 엘살바도르. 자, 과연 주변 국가들은 이를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포모해가지고 못 참겠다, 국가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도 비트코인을 도입하게 될 것인가? 다가오는 2022년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XS 인베스트먼트가 두 종류의 비트코인 ETF를 추가로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ETF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AXS 비트코인 스트래러지 ETF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어제와 같이 숏을 때릴 수 있는 AXS 숏 비트코인 스트래러지 ETF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둘 다 현물 관련된 ETF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한편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SEC가 이 레버리지가 들어있는 비트코인 ETF들은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추측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발키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에 의하면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 같은 경우는 내년 중반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내년 중반까지만 나와도 빨리 나온 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SEC가 올해 추가적인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지 몇 달 안 남았는데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엔 월가의 슈퍼스타 투자자이자 리처드 번스타인 어드바이저의 CEO인 리치 번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비트코인 주택 기술주 중에 일부는 위험한 거품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가격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거품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미국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죠. 최근에 통계된 것을 봤었는데 미국 역사상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고려해봤을 때 미국 역사상 지금 현재 미국 부동산이 가장 비싼 시기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 부동산 업체인 진로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6% 정도의 미국 시민들이 지금은 집을 살 시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만약에 미국 부동산이 크게 빠지게 되면은 미국의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빠진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거미줄처럼 자산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윌리 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불장이 다음 한 해 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블랙스완 이벤트가 없는 한, 그리고 또한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자산 가격은 일단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같은 경우 실업자 숫자가 또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증시는 쭉쭉 오르고 있죠. 그리고 인력 부인난 때문에 경기가 잘 안 돌아가는데도 증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변화가 있을 때까지 투자를 지속을 해야만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유리한 정보가 또 나왔다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축적하면서 시장에 공급 쇼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고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꼭 끌어안고 있다는 것이죠.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 모두 비트코인을 비축을 하고 있는 상황. 채굴자들 같은 경우 라이엇 블록체인, 마라톤 디지털, 헛8 등 증시에 상장된 채굴 기업들 역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비축을 해오고 있고, 그들 같은 경우 돈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맡겨놓고 빌려가지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호들러가 늘어나고 있는 비트코인 7만 달러의 장벽을 언제 때려부실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 하락형 쐐기 패턴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락형 쐐기는 위로 상방향 브레이크아웃 할 가능성이 68% 정도가 되죠. 그래서 지금 추세에 막혀 있었는데 만약에 떨어지면은 여기서 이제 매수 찬스를 줄 수가 있다. 떨어지고들랑 사서 한번 이제 상승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쭉 내려버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렸느냐? 이런 식으로 내렸죠. 내리면서 이제 롱 치고 있던 사람들 대가리를 깼는데 그와 동시에 숏이 신을 내려고 하니까 놀고 있네. 니네도 같이 죽어 임마 하면서 롱으로 호로로로로 말아서 올려버리면서 숏까지 청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력한 저항선으로 꼽히는 곳은 61,800달러인데요. 아직까지 여기를 뚫고 있지는 못하는 비트코인이지만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던졌을 때 바로 주워먹는 것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다시금 부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전한 상태라고 하죠. 상승형 채널 안에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이대로 쭉 가가지고 이 채널의 상단인 2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달려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기타 소식들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그리고 제넷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국장이 미국은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투자되고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자산 하나 더 늘려가지고 거래할 때 세금을 걷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해서 쉬바코인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었는데 파라과이의 초밥집에서 쉬바코인으로 결제를 할 시에 30% 할인해주는 그런 행사를 또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쉬바코인 팬인 것 같죠? 자, 한편 어제 쉬바코인 관련된 거래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쉬바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이죠. 그래서 쉬바코인 온체인 이체로 인해 가지고 이더리움 소각량이 엄청나게 순간 증가를 해가지고 791개의 이더리움이 소각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한때 잠시나마 이 공급량보다 소각량이 더 늘어난 디플레이셔너리 에셋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2.0이 출시가 되게 되고 나면은 계속해서 이더리움 전체 숫자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맛배기를 지금 봤다라는 것이겠죠.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 각 거래소들의 보유량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아졌었는데 또 떨어지고 있죠. 이더리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계속해서 길을 모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 올해 2021년 안에 큰 떡상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시바에 이어서 도지도 지금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과연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 개판이 펼쳐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코티 다가오는 11월 2일 메인넷 2.0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에 힘을 받아가지고 살짝 가격이 오르긴 했었는데 지속적인 상승 가능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크립토닷컴에서
맷 데이먼이 설립한 기구인 워터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고 캠페인에 1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맷 데이먼이 출연한 광고 영상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맷 데이먼이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크립토닷컴 로고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맷 데이먼이 나오는 광고, 신박한 광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워터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은 UN 기구라든지 여러 군데 자동적으로 또 퍼지고 있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갈수록 더욱더 큰 대중화를 맞이하고 있는 암호화폐들,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나온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을 위해서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눌러주기 꼭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